반갑습니다. 전영근 교육 채널 전영근입니다. 오늘은 부산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진단해보고 또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9월이죠. 9월에 이제 고1 대상으로 공교육 인터넷 강의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이 목적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또 사교육비 경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 이런 목표를 두고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다라고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중1 학생 대상으로 중학생 대상 인터넷 강의가 아마 5월 말쯤 아마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강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2004년, 20년쯤 전인데 이미 사이버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때 지금 거기 기사에 보면은 사이버스쿨 3월 일정표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당시에 이제 뭐 국어, 영어, 뭐 수학 이렇게 해서 거의 좀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떴는지 하면은 사이버스쿨 다이스의 고민 이런 기사가 뜹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EBS 수능 특강하고 겹치는 거죠. 그래서 과연 EBS의 이제 수능 특강 문제 때문에 이 사이버스쿨이 접속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 이 사업은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왜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업을 20년 후에 다시 시작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2024년 예산서를 한번 보면은 요거는 주관 기관이 부산환경개발원이기 때문에 개발원의 예산서를 보면 한 2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강의 제작 또는 학교에 이제 교재도 또 이렇게 보급을 하기 때문에 교재 제작이라든지 교재를 또 보급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 강의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겠죠. 뭐 또 유공교사들 해외 연수비까지 또 인터넷 강의 선도학교라 해서 또 1억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인강이 교육적으로 앞에 제시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인강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미 EBS에 우리 시도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14억을 시도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부산교육청으로 특교금으로 지원을 하면은 다시 EBS 측에다가 이 예산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EBS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에서는 사실은 수백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과목, 그 다음에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서 수준별로 영역별로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 그림은 EBS 강좌,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장면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EBS는 강사진이 우리 인터넷 강의보다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수준이 교과별로 수준이 다양하고 또 내용도 다양하고 그래서 강의의 어떤 학생들 맞춤형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EBS는 선택권이 많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부산 인터넷 강의고 이거는 EBS 강의인데 중학교 것만 봐도 지금 중학교에 EBS 강사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반면에 우리는 몇 분이 안 계십니다. 물론 이 인터넷 강의의 질을 보면은 뭐 오히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만든 컨텐츠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인터넷 강의의 선택권
이것들이 EBS는 충분히 주어진 데 대해서 영역별로, 수준별로, 어떤 내용별로 충분히 주어진 데 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우리 인터넷 강의에 많이 참여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인강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원래 소속 학교에서 수업과 아이들 생활 지도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시고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겠죠. 그죠? 결국은 교육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의하시는 분만 아니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검토하고 준비하는데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아예 선생님이 이쪽 인강을 위해서 파견을 나가면은 뭐 학교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고등학교의 경우 보면은 참여 학생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까지 지난해 고교 인강에 어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기관이죠. 공교육 기관인 이 EBS와 또 사교육업체와의 어떤 유사한 인터넷 강의를 굳이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경쟁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공교육기관에서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도비를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을 선생님들 보고 지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중학교 1학년을 새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그러면 이 인터넷 강의를 공교육기관에서 할 때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학생 맞춤형으로, 학급형으로,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그 수준에 맞는 쌍방향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큰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설 인터넷 강의나 EBS처럼 하면은 절대 제가 볼 때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학급형으로 관리형으로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듣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교과서에서 오히려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그 교과서 밖의 다양한 어떤 진로 관련한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를 오히려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지도비를 주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좀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교 자율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끝으로 이 인터넷 강의는 아이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앞에 제시한 이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인터넷 강의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